자,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우리 2016 버전으로 처음 여러분들한테 입력하는 걸 설명드리는데 요거 처음에 엑셀 실행했을 때부터 처음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엑셀 실행시키면 요렇게 메뉴라고 한다 그랬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거를 리본 메뉴라고 한다 그랬고요. 요거는 이름 상자, 요거는 수식 입력줄, 그 다음에 A열, B열, C열, 1행, 2행, 3행 그랬고요. 행과 열이 교차되어지는 지점을 셀이라고 한다 그랬죠. 요때 클릭했는 셀의 이름이 여기에 표시되어지는 거고요.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이 있는데 이제 우리 ITQ 시험 볼 때 얘네들을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으로도 바꿔야 되지만 각각 모두 A열 너비를 1로 하래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시작하자마자 세 장을 다 찝으 시작을 했어요. 컨트롤과 쉬프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컨트롤만 쓸게요.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세 장을 찝으신 다음에 A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셔야지 열너비가 나옵니다. 만약에 요 아래쪽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열너비가 안 나오지요. 이거는 셀을 잡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A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열너비가 나오게 한 다음 열너비를 1로 고쳐주자 그랬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세 장 다 A 열너비가 1이 되었겠지요? 그리고 여기에 입력되어지는 모든 글자를 굴림도 해야 되고 글자를 가운데 해야 되는데 이왕 다 잡아 놓은 김에 요거 찝으면 전체 셀을 다 찝을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글꼴을 뭘로? 굴림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글자를 좌우로 가운데 가게끔 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기본 설정은 되었으니까 요거 그룹 잡혀져 있는 걸 해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시트 이름도 바꿔줘야 되겠죠. 자, 요거 더블 클릭해서 요거 이름을 제3작업, 요거 더블 클릭 제2작업, 이거 더블 클릭 제1작업 요렇게 습관화해 두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 장 그룹 잡혀져 있는 게 해제가 되지요. 만약에 1작업, 2작업, 3작업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나가는 순서대로 하시면 급한 마음에 여기다가 입력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고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다가 관리 코드 뭐 쭉 아래로 쓰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 F열 같은 경우에 중고가 줄 바꿔서 10,000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중고가 쓰시고 어떻게? Alt 엔터 치면은 줄이 바뀌어집니다. 커서가. 그리고 거기 아래다가 10,000원 쓰시고 엔터 치면은 어때요? 두 줄이 입력되지요? 자, 연비 가로 열고 킬로미터 퍼 리터 요렇게 쓰고 Alt 엔터 치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쓰고 Alt 엔터 치면 어떻게 되면 커서만 내려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글자가 이렇게 위에 써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칸이 마침 좁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커서가 있는 자리에서 Alt 엔터 치면은 그 다음부터 글자가 그 다음 줄로 내려간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에 모델명이 옆에 두 번째 있는데 모델명에 보니까 처음에는 소나타, 니로, 이코녹스 이렇게 쓰는데 쓰다 보면 여기에 칸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렇게 글자가 좌우로 이렇게 감춰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럴 때는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서 임의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늘려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하실 때 요거를 여기 이제 글자가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얼만큼 끌어야지 딱 맞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화면에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래쪽에 에? 이렇게 글자가 긴 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보이지 않아. 여기서 마우스를 끌어가지고 딱 맞추기가 힘들죠. 그럴 때는 마우스가 이렇게 열너비 조절하는 모양으로 나올 때 더블 클릭하시는 거예요. 봐봐요. 제가 더블 클릭해 볼게요. 어때요? 쭉 늘어났죠? 그 늘어난 거는 이 C열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아까 제가 쭉 썼지요. 밑에다가 C열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긴 걸 기준으로 딱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업무하실 때는 마우스를 끌어도 되지만 더블 클릭하시면 편하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것도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행 같은 경우는 이거 3개를 집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신 다음에 글자를 쓰셨지요.
근데 병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세 개를 병합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잘못했다 그랬을 때는 잘못했을 때 바로 뒤로 되돌려도 되지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다시 눌러주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합을 해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고가 2870 쓰고 엔터 치고 2650 쓰고 엔터 치고 일부러 제가 하나를 밀렸었지요. 하나를 생겼었지요. 여기 보시면 여기 3950이 12번에 써져야 되는데 그쵸? 사실 저 여기서 2650 밑에 2060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3040 4030 있잖아요. 그걸 제가 일부러 빠뜨려 봤어요. 여러분들 이럴 일이 많이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이걸 다 지우고 다시 쓰면은 힘들잖아요. 지금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만 내용이 많을 때는 되게 짜증 나시겠죠. 그럴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범위 잡으시고 여기 경계면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니까 마우스 모양이 어떻게 바뀌어요? 동선환부 화살표가 보이죠. 이때는 요거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필 여기 조그만 점이 있는데 여기서 끌면 안 돼요. 요거는 자동 채우기라고 해서 요거랑 똑같이 채우겠다는 뜻입니다. 요렇게 나올 때 이해되십니까? 이때랑 다르죠. 마우스 모양이. 이때 마우스를 끌어서 한 칸 아래로 내려놓으시면 돼요. 이동했죠? 그럼 여기다가 4030 쓰시면 되고 나중에 이만큼 찝어서 쉼표를 자동으로 나오게 해주면 되니까 쉼표는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옆에 16.1처럼 소수점은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소수점은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키보드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라 해서 숫자만 들어있는 키보드 있잖아요. 그거 쓰시면 편하겠지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제 쓰시는 거는 이해가 되시지요? 자, 이렇게 다 썼다 칠게요. 그러면 이렇게 타이핑 되어진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때 여기서부터 이만큼 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만큼 찝을 수 있지요? 두 개를 찝어서 한꺼번에 쉼표 나오게 해도 되겠지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합치는 것까지 다 할 수 있지요? 자, 요까지는 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눈에 보이시는 요 선들 있지요? 이 선들은 나중에 프린트하거나 찍어내면 안 나오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만들어 줘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 주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범위를 잡아요. 그리고 요게 테두리 선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옆에 보면 조그만 화살표 버튼이 있지요? 그 얘기 무슨 말일까요? 요거 누르면 아래로 쭉 펼쳐진다 이 말이겠죠? 요거 클릭해 보시면은 일단 모든 테두리가 나오게끔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요거 눌러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바깥의 테두리가 굵잖아요. 바깥의 테두리 굵게 만드는 거 있죠? 요거 한번 더 눌러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 바깥에가 이렇게 굵어지겠죠. 또 가만히 보시면 요 선도 굵고 이 선도 굵잖아요. 따로따로 두 번 해도 되지만 여기서 이렇게 범위 잡으신 다음에 요거 바깥의 테두리 굵게, 지금 요건 들어갈 것 없이 이미 바깥에 굵게가 있으니까 요거 눌러주시면 요만큼 굵어질까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색깔 칠해져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책에 맨 밑에서 네 번째 보니까 B4부터 J4, G14, I14는 주황으로 채우게 하시로 되는 말 있죠? 중간에 자 봐봐요. 이거를 따로따로 채워도 되지만 이만큼 범위 잡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얘도 잡고 추가로 잡을 수 있지요? 색깔 채울 때는 얘가 색깔 채우기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색깔 고르려면 뭐 누르셔야 되겠어요? 화살표 버튼 누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황을 채웁니다. 됐나요? 요까지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봐요. 요 셀이 X 표시가 돼 있죠. 근데 여기 홈 메뉴에 있는 이 리본은, 리본 메뉴에 있는 거는 우리가 자주 쓰는 거 꺼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없는 거는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요 셀을 고칠 거니까 요 셀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여기에 뭐가 나오나요? 셀 서식이라고 있지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뭐뭐뭐뭐 서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고치는 게 원래 정식이에요. 자, 셀 서식에 가보시면은 여기 봐요. 되게 다양한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표시 형식은 여기 몇 개밖에 없지만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맞춤도 여기는 몇 개밖에 없지만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있고요. 글꼴도 여기 몇 개밖에 없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테두리 또한 마찬가지고요. 특히 여기 테두리 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 대각선이 양쪽 대각선 요거랑 둘 다 나왔으면 좋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니까 어때요? X 표시가 나오나요? 그죠? 자, 요까지 하시고 여기에서 얘를 유효성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 서식을 할 건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요까지 요거 테두리 만들어주고 요거 색깔 만들어주고 요거 대각선 만들어주는 거 하실 수 있겠죠? 그거까지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 거 설명드릴 테니까 그만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이제 그거까지 다 해보셨죠? 요거 색깔 넣는 것까지. 자, 그 다음 거 우리 뭐 했습니까? 여기 유효성 검사하고 셀 서식했었죠? 유효성 검사 뭐예요? H14번 셀 이 셀에다가는 여기 B5부터 B12번까지 있는 이 내용들만 선택 표시되어지도록 하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H14번 셀을 찍고 데이터 메뉴에 유효성 검사로 가셔서 여기 제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목록을 했죠. 그리고 여기다가 그 목록이 뭔지 컴퓨터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거 클릭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 클릭하면은 이거 찝고 다시 원래대로 나오게 하려면 다시 또 풀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귀찮아.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다 커서를 두시고 여기 요만큼 찝어주시는 게 빨라요. 확인했더니 어때요? 여기에 드롭다운 버튼 나오고 요거 눌러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오타나 엉뚱한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입력되지 못하게끔 오타가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는 기능이죠. 그렇게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성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남 또는 여만 들어가야 돼요. 뭐 타이핑해서 넣는 것도 어렵지 않죠. 근데 타이핑에 넣다가 엉뚱한 데이터가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는 거죠. 유효성 검사 가가지고 목록으로 제한하는데 직접 쓸 수 있습니다. 남, 여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마우스로 남 또는 여를 이렇게 선택해도 되지만 힘들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쓰는 게 빠르겠죠. 남, 여, 남 이렇게. 근데 쓰다가 님 잘못 썼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에러가 나서 데이터가 잘못된 데이터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단가가 입력되어진 자리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100원에서부터 150원까지 밖에 단가가 없어요. 근데 쓰면은 이게 100원 써고 뭐 110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쓰다가 막 0이 하나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무의식 중에. 그러면 큰일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만큼 유효성 검사 가서 이번에는 시험은 항상 목록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정수 범위가 되고 해당 범위가 되는데 100부터 150까지 범위 안에 있는 숫자만 들어오게 하겠다. 그럼 이건 버튼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0, 150까지는 들어가지만 160도 안 되고요. 90도 안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범위 내에 있는 데이터만 입력되어지게끔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유효성 검사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나중에 여러모로 활용하실 부분이 많다. 그렇죠? 그 다음 요거 아까 전에 우리 입력할 때는 어떻게 돼요? 콤마 입력 안 하고 그냥 숫자만 입력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쉼표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듯 입력은 이렇게 입력했는데 화면에 표시되어지는 것은 다르게 표시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만큼 범위 잡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근데 이 셀 서식을 갈 때 매번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기가 귀찮으시다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셔도 됩니다. 표시 형식에 가셔서 내가 지정해주는 형식으로 나오게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형식은 천 단위마다 쉼표도 나오면서 맨 끝에 킬로미터 글자가 나오게 하고 싶은 거죠. 글자 쓰실 때는 따옴표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다가 킬로미터라고 쓰시고 따옴표는 항상 쌍으로 열고 닫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식이 맞다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숫자니까 요거는 오른쪽 정렬 해주셔야 됩니다. 가운데 정렬하지 마시고 오른쪽 정렬.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문제는 아니지만
제조사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쉐보레자동차 요 뒤에다가 자동차라는 글자가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직접 쓰진 않지만 우리가 뭐 이름 쓸 때 누구누구님, 누구누구 귀하 쓰는 것처럼 자 이만큼 잡고 셀 서식에 갑니다. 컨트롤 1 눌렀어요. 제가 표시 형식의 사용자 정의 아까 전에 뭐 눌렀습니까? 이거 했었지요. 얘네들은 숫자를 나타내주는 기호예요. 얘는 숫자가 아니고 문자지요. 그래서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쭉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YMD가 있는데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연월일. 그 다음에 좀 아래 내려가시면은 HMS가 있는데 이건 시분초입니다. 좀 더 아래 내려가 보니까 요게 @사인 골뱅이가 있죠. 예, 골뱅이가 글자를 나타내는 기호인데 요 현대라는 글자 뒤에 자동차 나오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한 칸 띄우고 자동차 써보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현대 한 칸 띄우고 자동차가 나오지요? 확인해 볼까요? 어때요? 여기 클릭해 보면 내가 지금 자동차를 직접 썼는지 아니면은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자동차가 표시되어지게 했는지는 얘랑 비교해 보면 알겠죠? 이해되시나요? 실제로 이 셀에 들어있는 내용은 뭐예요? 현대. 근데 화면에 표시되어지는 형식을 자동차까지 표시되어지게 만든 것이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목도 넣고 이렇게 결제란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내일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요까지 한번 해보시고 집에 가셔 한 번 더 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